이번 선교지, 네팔 그 국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이라는 국명은 네팔의 수호신이라는 네와 보호라는 의미의 팔, 그래서 신의 보호를 의미하는 네팔입니다. 수도는 카트만두, 시차는 약 3시간, 우리나라보다 3시간 정도 느립니다. 그리고 면적은 한반도의 1.5배이고요. 인구는 2,971만, 그리고 GDP는 약 330억이고 이제 화폐는 루피를 사용합니다. 네팔의 위치는 인도와 중국에 접한 내륙 국가인데요. 네팔의 이 폭이 150k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 해발 60m의 평야부터 에베레스트까지 그 5개의 생태층이 촘촘히 이제 들어있는 전 세계 기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연 박물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팔의 언어는 공용어로 이제 네팔어를 90%가 구사하고 있고요. 다양한 부족마다 부족 내에서는 부족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도와 가깝게 국경되어 있는 도시는 힌디어를 또 능숙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육으로 영어를 많이 배워서 젊은 층은 영어에 능숙하다고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만나는 청소년들은 능숙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어를 좀 사용하는 국가라고 합니다. 이제 네팔의 경제는 주로 농업에 의존합니다. 사탕수수와 담배가 주요 수출품이고 하지만 험한 경사 때문에 생산력이 매우 열악합니다. GDP의 26%가 해외 송금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싱가포르와 걸프 지역으로 나간 청년들이 고향 마을을 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트레킹 산업이 큰 경제적인 축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는 힌두교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던 유일한 국가였는데요. 신헌법이 2008년에 이제 발효되어서 국교를 폐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인구가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은 불교이고 기독교는 1%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중세 말라 왕조가 좀 유명합니다. 1200년경부터 1700년대까지 카트만두 계곡을 중심으로 3개의 도시가 이제 발전을 했고 그때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는 네팔의 르네상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조 건축과 황금사원, 축제 등이 이제 많이 발전한 시기이고 축제가 곧 삶이라는 이런 네팔 사람들의 그런 말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1846년 라나 가문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총리직을 이제 세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가 100년 가까이 지속되어서 라나 가문이 계속해서 독재 정치를 했었고요. 왕은 꼭두각시가 되고 평민들은 억눌리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지금도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가족이나 마을 단위의 작은 공동체에 더 의지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1년 이제 혁명으로 인해서 라나 체제가 무너지고 잠시 민주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랜 정치 혼란과 또 1996년부터 10년간 마오이스트 내전이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팔 정부군과 마오이스트 공산 반군 간의 내전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이때 17,000명이 넘는 목숨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네팔은 내전으로 이게 위기에 많이 몰려 있었고 그렇게 위기에 몰린 국왕은 무력 진압 그리고 수많은 국가 예산을 들여서 더 그 내전을 고조시킵니다. 이제 그럼에도 마오이스트 반군들이 저항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내전은 장기화가 되었습니다. 2005년에 이제 가넨드라 국왕은 계엄령을 또 선포하고 독재 정치를 또 시도했지만 수많은 네팔 국민들의 저항이 더욱더 초래됐고 오히려 정부군을 지지했던 시민들마저 이제 반군들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그 국왕은 다시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제 내전은 마오이스트 반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후에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국회 원내 진출이 이뤄지고 내전은 이제 끝났지만 네팔 국민들은 239년 동안 지속된 군주제를 이제 원망하다가 2008년에 네팔 왕국 자체가 폐지되고 연방민주공화국 수립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전했던 이 사진이고요.
그리고 2015년에 네팔을 강타한 8.1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약 9,000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350만 명의 이재민 그리고 60만 채의 가옥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한순간에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네팔은 천천히 회복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때의 아픔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팔은 축제가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요. 대표적인 축제를 몇 가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샤인 축제는 음력 10월에 개최하며 죄나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를 상징해서 최대 힌두교 축제로 진행됩니다. 15일간 진행을 하고 이때 최소 10일은 모든 회사와 학교가 쉰다고 합니다. 모든 날이 똑같이 중요하진 않고 제일 중요한 날이 10번째 날입니다. 이제 어린 사람은 위에 인생의 선배들에게 이마에 이제 어떤 빨간 색깔 티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귀에는 자마라라는 것을 받는데요. 이때 그들의 건강과 번영과 장수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 있던 사람들도 이때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멀리서도 다시 고향을 찾아오고 맛있는 음식, 새 옷, 그리고 그네를 타는 등 이렇게 우리나라의 명절처럼 보냅니다. 아이들은 특히 이런 타카를 받는 이때에 뭐 새 옷이나 새 학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행복한 날로 여겨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티하르 축제입니다.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열리며 5일간 진행되는 축제인데요. 빛의 축제라고도 불립니다. 형제 자매 유대를 상징하는 그런 축제인데 각 날마다 특정한 주제와 이제 전통이 있습니다. 첫날에는 까마귀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죽음의 전령으로 여겨지는 까마귀를 달래기 위함인데요. 그 다음 날은 개를 기리고 또 그 셋째 날은 암소를 기립니다. 개와 암소는 인간의 친구이자 풍요의 상징으로 이제 존경받기 때문에 이들에게 화환을 걸고 또 음식을 바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형제 자매의 유대를 이제 축하하면서 선물을 교환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기름 램프가 이렇게 전국에 이제 열리면서 빛이 이렇게 많이 밝혀져서 빛의 축제라고도 불리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인드라 자트라 축제가 있는데요. 힌두교에는 이제 천둥과 비를 주관하는 신인 인드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위에 보시는 첫 번째 사진의 그 모양이 이제 인드라 신의 형상이고요. 그리고 이 인드라를 찬양하는 축제고 몬순 기간이 이제 끝나고 수학기로 접어들 무렵에 8일간 진행되는 축제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살아있는 여신인 쿠마리, 결혼하지 않은 여자아이를 뜻하는 쿠마리로 이제 소녀를 저렇게 쿠마리 여신처럼 분장을 시켜서 그 쿠마리가 저녁을 이제 돌아다니는 그 태운 전차가 도시 곳곳을 이제 돌아다니고요. 전통 가면 바이락, 이렇게 털이 많은 수북한 가면을 쓰고 그 다음에 그 가면에 이어서 코끼리 신인 이제 이 가네샤가 등장하면 이 축제는 절정이 되면서 막을 내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팔의 일상생활과 에티켓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마스테, 인사말인데요. 인도와 동일하게 네팔에서 주고받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입니다. 내 안의 신이 당신의 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뜻으로 두 손을 모으고 인사하고 서로를 향한 존경의 표시로 인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접시에 덜어서 먹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한국은 보통 이제 나눠 먹는 큰 찌개나 뭐 이런 것들은 같이 이렇게 숟가락을 대고 먹는 것도 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타인이 손댄 음식은 절대 먹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쓰던 수저로 덜어주는 것이 큰 결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뜨는 수저가 따로 존재하고 그것으로 이제 각자의 접시에 덜어서 먹는 문화입니다.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여기는 힌두교 국가이기도 하고 소를 신성한 가축으로 여길 뿐더러 소를 이용한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주로 염소고기나 닭고기를 섭취를 하고요. 채식주의자도 굉장히 많아서 채식 문화도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팔인의 긍정의 표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고개를 위아래로 이렇게 끄덕이면서 이제 수긍을 하고 잘 듣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팔인은 가볍게 왔다 갔다 고갯짓으로 좌우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기울이는 행동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게 헤드 버블, 헤드 쉐이크라는 명칭을 가졌고 경청의 표현으로 내가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있고 그 말에 동의한다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쌀이고요. 보통 하루에 2끼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기 전에 모닝티를 마시고요. 밥, 그리고 콩으로 만든 수프, 그리고 야채 반찬, 피클을 주로 먹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이제 손으로 밥을 먹었지만 이제 서구의 영향으로 수저 사용이 조금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음식을 소개하면 대표적으로 달밭이라는 이제 음식이 있는데요. 한 세트예요. 이렇게 급식처럼 밭이라는 이제 밥이 있고, 그리고 달이라는 콩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는 달밭 파워 24아워라는 이 문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팔 사람은 달밭으로 24시간 버틴다, 에너지가 오래 간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모라는 티베트식 만두가 있습니다. 티베트 음식인데 그곳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서 네팔로 온 음식입니다. 생긴 건 만두랑 비슷한데 만두랑은 또 다른 맛이고요. 뭐 찐 것도 있고 튀긴 것도 있고 뭐 스프 형태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복주머니 모양도 있고 반달 모양도 있고 오픈식도 있고, 이렇게 맛도 야채, 뭐 고기, 치즈 등 맛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이, 그 차가 있는데요. 차이 한 잔 문화가 있습니다. 거래나 우정, 협상 모두가 그 차이컵 한 잔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향신료가 들어간 계피향이 강하게 나는 밀크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강향을 내는 카다몬, 향신료 클로브, 홍차와 우유, 뜨거운 물에 팔팔 끓여서 이제 기호에 따라 설탕을 넣어서 마시면 이제 몸이 풀리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즐겨 찾는 차입니다. 네, 수식 문화가 있습니다. 왼손은 개인 위생,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제 음식을 먹고 손님을 대접하는데요. 왼손으로 이제 밥을 먹거나 악수를 하거나 물건을 이제 주고받을 때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좀 엄격히 제한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왼손은 화장실 대용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자리 잡혔는데요. 지금은 왼손으로도 밥을 먹는 문화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팔 타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약속 시간 30분 늦는 것은 일상이고, 이게 시간 약속에 대한 개념이 잘 자리 잡히지 않아서 한국인이 매우 답답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 Z세대는 시간을 지키자는 온타임 클럽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되게 세대 차이가 조금 있는 그런 네팔 타임이 존재하고요. 이제 교육을 살펴보면 교육을 받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고 문맹률이 높습니다. 기본 학제는 초등학교 7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2년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팔 교통을 보면 포카라까지 이제 이동을 많이 하는데, 국내선 비행기로는 25분 만에 이제 가지만 버스로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합니다.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할 때는 우기에 이제 시야 확보가 되지 않고 지연이나 취소가 이제 잦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제 단점이 있고, 버스도 이제 산사태 때문에 시간표가 유동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제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택시나 미니버스, 그리고 템포라는 전기 3륜차입니다. 네팔의 날씨는 우기에, 이제 우리가 여름에 갈 때 평균 기온은 20도에서 28도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포카라로 가지요. 포카라로 갈 때는 카트만두보다 2, 3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더운 거예요. 저희는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쨍쨍 이렇게 비치고, 그리고 습도도 좀 높은 편으로 꽤 더운 날씨를 단단히 이제 마음 먹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교 환경을 보면 2018년도에 개종금지법이 이제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권유하거나, 이게 이제 외국인 대상뿐만 아니라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터치를 하거나 그런 발언이 이제 되면 최대 5년 징역이 있고, 그래서 감옥으로 바로 간대요. 그리고 5만 루피의 벌금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선교사님들께서 더 관계 전도를 중심으로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이제 네팔을 위해서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법적인 제한 속에서도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제 많은 아픔을 겪은 네팔의 그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아픔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또 기도하고, 또 네팔에 되게 많은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기반으로 한 여러 축제들이 있고, 그것이 참 많은 사람들의 삶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들의 그 우상숭배와 모든 죄와 거짓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끊어질 수 있도록 함께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 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팔의 그 모든 아픔들과 상처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 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우상을 찾거나 하나님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진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그들의 진짜 아버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팔의 그 모든 국가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지셨듯 하나님 네팔을 그렇게 성장시키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네팔에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힘으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팔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네팔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이 계속돼서 확산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 네팔 땅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 죄와 거짓된 모든 우상숭배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한 10분 정도 쉬시고 강의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